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할지 모르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조국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즉 정치경찰 만들기, 이로 인한 검찰 힘 빼기의 주모자였다는 실토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하여 조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입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즉 고위공직자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조국 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주모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찰개혁이란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저 이야기보다는 어제 경문 같은 글을 쓴, 그리고 사표를 내겠다고 한 김웅 부장검사의 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공산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경찰, 그리하여 경찰이 지휘하는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검찰 힘을 뺀 검찰개혁이라는 사기극이었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국은 누구냐? 조국은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문재인 씨는 한국 제1의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씨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지목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약을 하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시켜가지고 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검찰이 공산 독재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수상한 행동, 즉 선거법 날치기 통과,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던 검찰 조직 지휘부를 와해시키는 공작, 그리고 현역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 설치가, 이 일련의 행동이 공산 독재로 가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의심을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습니다. 어제 그 천기누설적 발언이 이런 의심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국을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이른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의 주모자라고 문재인 씨가 어제 실토를 했으니까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냐를 보면은 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조국은 지난해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물었을 때 사회주의 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하 산호맹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산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나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억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주의자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안의 핵심 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채를 변경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병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아마도 조국 문재인 씨는 이것이 국가 반역에 해당한다고 알지만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항 세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그렇게 껴안고 가고 지금까지도 어제도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빚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조국이 공산 독재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제거하다가 순사했다고 본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조국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정통 사회주의자는, 정통 공산주의자는 레닌주의자입니다. 레닌주의자. 이 자가 얼마나 레닌주의에 충실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한 산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1995년 5월 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족 표현물 제작 판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2일 대법원 판결 선고문의 일부입니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이거 조직 이름입니다.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위의 산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 단체인 산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산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바로 우리사상이라는 이 이론서를 편집했는데 여기에 조국이 가명으로 쓴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논문이 2편 실려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얼마나 독실한 레닌주의자임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논문이 쓰여진 것은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직후입니다. 동구 공산권이 붕괴된 직후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레닌주의를 끝까지 껴안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 변혁의 수액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이해가 갑니까? 페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을 뜻하는데 공산주의를 개혁하는 고르바초프식으로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레닌주의 혼을 수호하면서 남한을 때려 부숴가지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가지고 탈출구를 만들자.
이런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공산주의가 된 거 하고 공산주의가 망한 다음에도 레닌주의를 껴안고 가겠다니까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권력을 잡았으니까 관이 배밖에 나온 거죠.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순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조국의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은 말을 넣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 또 레닌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 라는 레닌의 말을 뽑은 말로 넣었으니까 얼마나 레닌을 숭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령의 실천적 이해라는 논문은 레닌의 혁명 노선에 대한 조국의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을 할까요? 했을까요? 안 했죠.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 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 준 대목이었고 바로 그자가 검찰을 약화시키고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을 키워서 검찰을 또 한 번 더 옥죄는 이런 것을 한 것은 검찰, 특히 윤석열 씨가 헌법 정신을 수호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를 수호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 검찰을 약화시켜야 공산 독재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 없어진다. 라고 판단한 거죠. 검찰을 주적으로 삼은 거죠.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가만보니까 검찰을 주적으로 삼았다 이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대충 이런 짐작이 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세상으로 갑니다. 우선 민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뒤에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 틀에서 본다면은 조국은 아마 문재인도 촛불혁명은 제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 성격이 자유민주 정권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며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그리하여 마음 놓고 공산 독재 정권으로 간다, 직진한다 하는 방향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이 최근에 한 행동이 그런 의심을 국민의 자격으로서 갖게 만드는 것이죠.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고
좌익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금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던 것입니다. 조국처럼 공산주의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사람은 전향이 어렵습니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 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입니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크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당당하게 나는 지금도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문재인 씨가 귀엽게 생각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세계 귀빈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과 이런 조국, 김일성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면 김일성파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닌주의자, 김일성파와 레닌주의자가 손잡고 검찰 개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공산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연방제는 공산 통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서도 김정은 앞에 가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면서 자기는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인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아무리 욕을 먹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의 새끼를 애지중지하면서 김정은이 싫어가지고 남한으로 탈출해온 두 국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고문받고 죽도록 만드는 그런 문재인 씨. 이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 독재 정권 아닐까요?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계급투쟁론의 한계는 권력 의지는 강한데 무능하고 무모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의 큰 판단착오가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세력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을 베네수엘라처럼 망가뜨려 가지고 공산 독재로 가면서 장기 집권하겠다. 그러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습니까? 한 10만 명 죽일 각오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지만은 과거처럼, 아니 북한처럼 기자나 야당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고문할 수 있습니까? 고문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고문할 수 없으면은 공산 독재 정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문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몇만 명 죽일 자신이 있습니까? 공산 독재 정권 수립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학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 독재 정권 수립하려면 재산을 빼뜨려야 합니다. 재산을.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 사유재산권을 강탈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재산, 아파트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인지 계급투쟁론인지 민중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하는 그 망상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서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공수처를 시켜서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하려는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상으로서 관념으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가려면
그때부터는 다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문하고 군 장성도 수갑 채우고 모든 기업은 국유화해버리고 재산권 제한하고 그렇게 할 배짱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몇십만 명 죽일 각오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그럴 배짱 없으면은, 이 단계에서 이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계급투쟁론, 공산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즉,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로서 골수 레닌주의자를 민정수석 및 법무장관으로 시켜 대한민국을 공산 독재 체제로 국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었는 바, 이는 국헌문란의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이고 국민저항권 발동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승만 광장에서 채택된 국민혁명 공약이 바로 이럴 때 대비한 문서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소위 촛불혁명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수호 행동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간주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것은 제가 조갑제닷컴에 기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쭉 일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